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동창회에도 나가지 않고 SNS도 거의 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어 있는 분들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혼자서 카페에 앉아 책을 읽으며 미소 짓고 있는 할머니를 봤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과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친구 없이도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매일 누군가와 통화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함께 운동하고 같이 여행 다녀야 성공적인 노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연구기관에서 나온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친구 없이도 충실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친구가 없어도 매일을 신나게 보낼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큰 위로와 해답이 될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연구진들이 진행한 정말 흥미로운 연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에서는 노인 그룹과 젊은 성인 그룹을 비교해서 긍정적 고독이라는 개념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 고독이라는 건 혼자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는 상태를 말해요.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더 잘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생 경험이 쌓이다 보니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젊었을 때는 친구들 눈치 보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세요. 2017년에 발표된 감정 조절에 관한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 감정의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놀고 나면 기분이 너무 들뜨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화가 나거나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이런 감정의 기복이 자연스럽게 안정된다는 겁니다. 마치 마음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 없이도 잘 노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런 분들은 정말 놀랄 정도로 자기 주도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건 해보고 싶다, 저건 배워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 65세에 처음으로 악기를 배우시는 분, 60세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꼭 도전해보고 싶어 하시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73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사서 유튜브 보는 법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손자와 카카오톡으로 영상 통화까지 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글자가 작아서 돋보기까지 쓰면서 하루 종일 매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왜 배워? 어려운데 그냥 포기해라고 말렸지만 본인은 손자가 보내는 사진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쉬웠다며 끝까지 배우셨습니다. 이런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바로 친구 없이도 심심하지 않은 비결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내향적 기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향적이라는 건 소극적이거나 부끄러움을 잘 탄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북적거리며 어울리는 것보다는 조용한 환경에서
혼자만의 활동을 할 때 더 큰 에너지를 얻으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혼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바느질을 하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 모임에 안 가면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불안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그런 모임에서 돌아오면 오히려 더 피곤하더라. 지금은 혼자 뜨개질하면서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이런 분들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보약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분들은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정말 가치가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시죠. 2024년 중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건강도 더 좋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실까요? 독서는 기본이고요. 원예 활동에 푹 빠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씨앗 하나를 심어서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치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 토마토는 어떻게 됐나 하고 화분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대요. 글쓰기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정리해서 자서전을 쓰시거나 일기를 쓰시거나 시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할아버지는 70세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 5년째 쓰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쓸지 몰라서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런 것만 썼는데 점점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겨서 지금은 하루에 한 페이지씩은 꼭 써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리 연구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들 먹일 거 준비하느라 바빠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본인만 먹으면 되니까 오히려 더 다양하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 드신대요. 유튜브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서 도전해보는 재미가 정말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특징은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으세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시죠. 요즘에는 온라인 강의도 많고 유튜브에서도 정말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잖아요. 컴퓨터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외국어, 역사, 문학, 과학, 미술, 음악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 분은 7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 해요. 손자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애랑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알파벳부터 다시 외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간단한 회화까지 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째로, 이런 분들은 루틴 관리 능력이 정말 뛰어나세요. 혼자 있으면 자칫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보내기 쉬운데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그에 따라서 생활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독서나 공부 시간을 갖고 오전 중에는 집안일이나 정리정돈을 하고 점심 후에는 낮잠이나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일기를 쓰는 식으로요.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있어도 전혀 심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가 알차고 보람차게 느껴지신다고 해요. 한 분은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 오히려 내 일과가 망가져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만의 리듬이 있고 그 리듬에 맞춰서 생활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이런 분들은
현실 수용력이 정말 뛰어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젊었을 때는 인기가 많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과거만 그리워하지 않으세요. 물론 좋은 추억들은 소중하게 간직하시지만 그 추억에만 매달려서 현재를 포기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들 뒷바라지할 일도 없고, 직장 스트레스도 없고, 남의 눈치 볼 일도 없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는 시간이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시간이 아닌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비결인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런 분들은 긍정적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할 줄 아신다는 겁니다. 2022년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혼자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고독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거예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원하지 않는데도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망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반면 긍정적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친구 없이도 잘 노는 분들은 바로 이 긍정적 고독의 달인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혼자 있는다고 해서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세요. 책을 읽다가 감동적인 구절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한참을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나오면 혼자서 어머, 잘 그려졌네 하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요. 여덟 번째로, 이런 분들은 취미 활동의 깊이가 남달라요. 그냥 심심해서 뭔가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 수준까지 파고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단순히 시간 때우기로 읽는 게 아니라 독서 일지를 쓰시거나 좋은 구절들을 따로 모아서 정리하시거나 관련된 다른 책들까지 찾아서 비교해가며 읽으시거나 해요. 원예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화분에 꽃 기르는 수준이 아니라 식물의 특성을 연구하고 계절별로 어떤 식물을 키울지 계획하고 성장 과정을 일기로 기록하고 심지어 씨앗부터 키워서 열매까지 맺는 전 과정을 경험하시죠. 이런 깊이 있는 취미 생활이 있으면 친구들과 수다 떨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고 충실한 하루를 보내게 되세요. 2017년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뭔가에 푹 빠져서 하다 보니 벌써 해가 지더라. 이런 경험 말이에요. 아홉 번째는 이런 분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가 정말 젊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우라는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배운 게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배워야지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한 할머니는 75세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하셨대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심지어 온라인 뱅킹까지 하신다고 해요. 이런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성취의 연속이 되니까 친구가 없어도 전혀 심심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세요.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남들과 비교하느라 스트레스 받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신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것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시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시고, 혼자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합니다. 혼자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걱정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는 거죠. 2025년에 나온 최신 연구에서는 정말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은퇴 후에 행복하게 지내려면 혼자만의 시간과 사회적 참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혼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본인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되 필요할 때는 사람들과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균형이라고 합니다. 친구 없이도 잘 노는 분들이 바로 이런 균형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에요. 매일 친구들과 만나야 한다는 강박도 없고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는 사람들과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는 자유로움을 만끽하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꼭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오히려 본인만의 시간을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실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좋아하는 일이 있을 거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친구가 없어도 매일이 즐거운 본인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친구 없이도 잘 노는 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내 행복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친구 없이도 잘 노는 분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기 주도적이고 내향적 기질을 활용할 줄 알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서 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가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고 긍정적 고독을 즐길 줄 알고 취미에 깊이 있게 몰두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학습하려는 열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조금이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에요. 어떤 취미가 나에게 맞는지 찾는 방법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겪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노하우까지 실용적인 정보들을 가득 담아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